안녕하세요. 노랑노랑입니다. 오늘 저희 앤틱보로 퀼팅자 보관 파우치 패키지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예쁘죠? 굉장히 좋아하는 스타일 작업이에요. 보로하고 그 뒷면에 아플리케로 되어 있고요. 보로 패치는 그 작업 제작 영상을 꼭 먼저 보셔야겠지만 패치 하기 전에 먼저 요거 레이스 먼저 대주고, 그 다음에 아플리케는 패치를 다 한 다음에 하셔도 되고 패치하기 전에 하셔도 되고, 전 작업은 패치하기 전에 이제 미리 했었어요. 이거 위치 잡고, 저 같은 경우는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하기 때문에 좀 바뀌는 것들이 작업하면서 생겨서 미리 아플리케 하고 하트를 어디에 둘 것인가 이런 배치를 좀 결정하느라고 먼저 했는데, 패키지 받으시는 분들은 패치 먼저 하신 다음에 아플리케 하셔도 돼요. 편하신 대로. 그 다음에 아플리케는 흔들려. 재봉틀하고 요 앞면 한 다음에 뒷부분에 바람구멍 내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래야 이렇게 볼록 이렇게 보면 입체감이 있어서 실제로 보면 굉장히 이런 부분들이 더 매력 있게 느껴지거든요. 볼록볼록 폭신폭신하게. 정말 속에 솜을 넣은 것처럼. 사실 저는 솜을 실제 넣진 않아요. 솜을 실제 넣으면 약간 인위적인 느낌이 들어서 솜을 실제 넣지 않지만 자연스럽게 뻥실뻥실 기분 좋은 느낌으로. 요거는 연출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게 브루치 하나 해주면 훨씬 더 화려하고 예쁜 것 같아서 브루치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액세서리 한번 달아보시고요. 보로하고 프렌치 린넨 그리고 케이시 전부 다 오리지널이에요. 그리고 이 보로드의 이런 감색 보로나 화이트 보로는 굉장히 귀한 거라 제가 재단하면서도 정말 손을 바들바들 떨면서 자,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설명 이게 포장지가 이렇게 가죠. 그럼 꺼낼 때 작업 순서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꺼내주세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꺼내주시면 안감 있고요. 그리고 안감, 그리고 이제 심지예요. 이게 퀼팅 자를 보관하기 위해서 퀼팅 자가 단단한 것도 있지만 제가 이런 패턴자는 얇아요. 패턴자나 아이론자가 좀 얇아서 이걸 보호해주기 위해서 심지를 넣었어요. 만약에 자 보관 파우치가 아닌 다른 용도로 쓰시거나 이렇게 탄탄한 재질보다 좀 부드러운 파우치 원하신다면 심지는 빼셔도 됩니다. 사문수 솜 있고요. 여기까지는 지금 이 순서대로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를 바느질 할 때는 순서가 다릅니다. 이거는 실제 작업에 그냥 작업 될 때 참고용으로 순서를 내드린 건데요. 제작할 때는 이게 겉면과 겉면을 대해서 이렇게 바느질이 하잖아요. 그거는 영상 봐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자, 패키지 재료 계속 더 볼게요. 그런 다음에 제가 보로. 이 보로는 이 매치 순서대로 제가 나열을 해드린 거예요. 요 매치. 이 매치 저는 이게 참 예쁘고 서로 어울린다 생각을 해서 매치를 이렇게 한 건데 혹시 바꾸고 싶으신 분들은 본인 취향에 맞게 바꾸셔도 돼요. 그래도 만약에 저의 매치를 따라 해주시고 싶다, 최대한 원본에 가깝게 작업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요거 매치 이 순서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재봉틀 원단이에요. 재봉틀 원단 사실 이게 조금 초보인 분들 어렵다 하시는 분들 가끔 계세요. 실제 쉽진 않습니다. 대신 제가 차이점 알려드릴게요. 테피스트리 유럽 빈티지 원단이어서 도톰하면서도 실이 작업하다 이렇게 풀리는 걸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도안 드리면 설명서 이 안에 있는 거 먼저 같이 보여드릴게요. 이 도안을 봐야 되니까. 설명서에 보면 하트 도안 뒤쪽에 재봉틀 도안이 있어요. 도안대로 자르는데 시접을 너무 작게 하지 마세요. 왜냐면 보풀이 풀리고 실이 올라오기 때문에 0.7 정도 좀 보통 아플리케보다 좀 크게 시접을 두세요. 그런 다음에 접으면 처음에 굉장히 도톰해요. 작업하기 힘드실 거예요. 접어서 계속 시침핀으로 꼭꼭 눌러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플리케는 옆으로 원래 떠내듯이 하잖아요. 이거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위아래로 하셔야 돼요. 비슷한 실색으로 이 끝에, 이게 두껍기 때문에 끝에 이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가장자리 최대한 끝쪽으로 해서 비슷한 색실, 약간 뭐 연한 브라운이라던가 이런 비슷한 색이 있으신 걸로 위아래 뜨듯이
페일 핑크나 이런 것도 괜찮아요. 저는 약간 연브라운을 했어요. 약간 보이기도 해요. 근데 뭐 나쁘지 않습니다. 위아래로 이렇게 뜨듯이 옆으로 하면 다 실이 터져요. 위아래로 아플리케 해주시면 됩니다. 끝 라인에 맞춰서. 그리고 하신 다음에 바로 제가 첨부해드린 올 풀림 방지 풀로 이걸로 끝쪽을 톡톡톡톡 두드려서 다 이렇게 올 풀림 방지를 해주세요. 요 레이스랑 여기 용도, 재봉틀 용도에 쓰는 용이에요. 이렇게 아플리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패치 연결한 앞면하고 이 뒷면 서로 여기 이 부분이죠.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솜 대고 전체 통 만들어 주시면 돼요. 여기에서 이 바이어스하고 레이스는 나중에 하셔도 돼요. 만약에 저 같은 경우 레이스가 좀 커서 이 안쪽 같이 물었죠. 이것도 보시고 이걸 대기 전에 이 큰 레이스를 하는데, 큰 레이스 하기 전에 미리 바이어스 해주는 거예요. 아, 죄송해요. 아까 지금 순서 잘못 말했죠? 저가 지금 이 순서를 거꾸로 했어서 그래요. 전 제작할 때 이 레이스를 마지막에 달아서 제가 마지막에 다 집어 넣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 잘 말씀드렸는데, 패키지 받으신 분들은 요거 앞면 아플리케까지 끝났죠? 그러면 솜 덧대고 요거 자수랑 이 수문 킬팅 하실 거잖아요. 그럴 때 그 다음에 나중에 합체하기 전에 이거 해주시면 좋아요. 지금 여기에서 수문 킬팅이랑 할 때 여기까지 전부 다 해서 심지를 다 물려서 하실 필요는 없어요. 보시면 전부 다 100% 못 물려요. 심지가 두껍기 때문에. 어쨌든 전체 하나 원통 만든 다음에 이런 바이어스 넣어주고 할 때 이 옆면 공구리기는 나중이에요. 보시면 레이스가 들어가 있죠? 이 옆면 공구리기 하기 전에 레이스하고 바이어스를 해주시는 거예요. 아셨죠? 그 부분만. 그거 전부 다 끝나고 수문 킬트도 하고 자수하고 레이스하고 바이어스 한 다음에 접어서 이 옆면 공구리기 해주시면 됩니다. 지퍼 보시면 저는 여기가 있고 여기도 있는데, 이거는 패키지 이거 하나만 가요. 이건 제가 제 거를 위해서 그냥 제가 옆에 한 거예요. 제가 좀 애매하게 큰 자가 있어서 이게 이 위로는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한 건데, 이건 참고만 하시고 혹시 필요하시면 하시는데 대부분은 필요 없으실 것 같아서, 예, 패키지는 이거 하나만 갑니다. 그리고 지퍼를 다실 때는 아시겠지만 좀 되도록 이렇게 딱 정면으로 봤을 땐 지퍼 이빨이 안 보이게, 지퍼 다 예쁘게 밑으로 이렇게 공구르기 해서 위에서 이빨이 안 보이게 달아주세요. 염색 리본 제가 지퍼에 달아드렸어요. 염색 리본 끝도 제가 이건 해드렸거든요. 레이스 풀로 풀림 방지 해드렸으니까 참고해주시고요. 여기 지퍼 있고 레이스가 중간에 저희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제 첫 번째 제작은 크고 두툼한 레이스를 잘라 쓰시는 거였어요. 여기 조금 밑단 물결 있는 부분 여기 쓰고 윗부분 여기 쓰고. 근데 이게 굉장히 도톰해요. 장점은 훨씬 입체감 있고 작업 후에 좀 입체감이 있어서 오돌토돌한 것들이 예뻐 보이지만, 단점은 작업이 너무 힘드셨다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2차분은 사실 이 레이스가 완료됐기도 했지만 최대한 비슷하지만 좀 평범하게 작업하실 수 있는 걸로 했어요. 이거는 물결은 이쪽이 더 이렇게 되는 게 예쁘더라고요. 이런 물결 나와도 돼요. 저는 없지만 조금씩 다르겠죠. 이거는 작업하시는 분에 따라 이것도 재단에 따라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걸쳐서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돼요. 여기 노출돼도 됩니다. 이렇게 작업해 주시는 거고, 요 직선화된 게 이렇게. 얘는 하시면 여기 끝단은 그냥 이렇게 이 공굴리기 속으로만 물려주시면 돼요. 이거는 바이어스 위로 들어가서 지퍼 달기 전에 마무리 해주시는 거고요. 그리고 취향에 따라 이렇게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보셔서 본인이 좋아하시는 방향으로. 제가 이제 이걸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소개를 드린 거고요. 방향은 본인 맞게. 그리고 이 밑단은 여기는 자연스럽게 안쪽으로 넣거나 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 상태에서 뜨도록 이렇게. 저는 사실 좀 약간 지저분한 큰 문양이었기 때문에 지저분한 듯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자연스럽게 좀 떠주고, 이 끝단은 저는 올풀린 걸 제가 좋아해가지고 넣었고요.
이 레이스풀 좀 더 많이 해주시면 올풀 이런 자잘한 올풀림도 없습니다. 전 조금 덜 했어요. 올풀림 예쁘라고.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제 재료 2가지 남았습니다. 요 조그만 까만 거는 여기에요. 요거. 여기 이 바늘부터는 자수거든요. 자수 아닌 요거 뭐라고 하죠? 요 대. 노르발테 요거 여기 작게 해주시면 돼요. 그림 맞춰서. 그리고 요거는 제가 이건 실제 빈티지 빙고 카드를 두툼한 건 줄 알고 단추 빙고 카드 사물려고 샀는데 알고 보니까 얇은 종인 거예요. 그래서 포장지로 쓰고 있는데 이 안에 자수실 들어있습니다. 1m 정도 들었어요. 그래서 요게 그 아웃라인 스티치인데 요거랑 해주시면 돼요. 약포지를 어떻게 잡았지? 자, 이 안에 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하트 아플리케 원단이고요. 요거는 재봉틀 바닥판. 요게 이제 바이어스 원단이에요. 여기 바이어스 원단이고요. 바이어스는 보시면 바이어스 작죠? 0.7이에요. 여기는 바이어스 도톰하면 안 이뻐요. 0.7이어서 이것도 보시면 이게 작네 싶으실 거예요. 이 사이즈에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 0.7이에요. 예, 바이어스 크게 하지 않습니다. 크게 하면 좀 윗부분이 무겁고 예쁘지 않아서 꼭 좁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자수 라인은요. 맨 마지막에 있어요. 따로 들은 이유는 얘는 이대로 오려 쓰실 거잖아요. 아플리케 하기 위해서. 얘는 가위나 칼로 이 선을 오리세요. 자리를. 오리면 그 오린 다음에 오린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 본인 취향에 맞게 조금 바꾸셔도 되고요. 이게 저는 so 바느질하다라고 지금 영어로 제가 이렇게 디자인을 넣은 자수선이에요. 이 자수선대로 자수 해주시면 됩니다. 아웃 스티치예요. 할 때 한 땀 가고 뭐 3분의 1이나 반 정도 다시 뒤쪽에 다시 앞쪽으로 다시 뒤에서 앞쪽으로 이렇게 겹쳐서 살짝 겹쳐서 가는 스티치입니다. 네, 이렇게 해주시면 아까 순서는 제작 영상 더 자세히 보시겠지만 웜통 만들고 제작 영상에서도 전 이거는 뭐 나중에 하긴 했지만 이 전체 공구르기 하기 전에 하시라는 거. 공구르기 하기 전에 퀼팅하고 몸통 만든 다음에 여기 달아주시고 이거 레이스 달아주신 다음에 지퍼 달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물리는 부분도 여기도 전부 레이스 풀로 이 레이스 이런 모서리 이런 끝단들은 레이스 풀 해주시면 이렇게 지퍼 사용해도 풀리지 않습니다. 자, 이 정도면 설명이 다 됐고요. 이거는 핸드폰 사진으로 그 QR코드 찍으시면 유튜브에 연결되고 이거는 블로그에 요거 영상 제작 영상이 있는 링크예요. 여기서 보셔도 되고 여기서 보셔도 되고. 제가 아직까지는 패키지 영상이 공개라서 지금까지는 다 조회를 되시니까요. 사실 뭐 앞으로는 그냥 QR코드로만 드릴지 아마 사실은 조금 나중에는 온라인 수업 같은 형식도 하게 되면 이 QR코드로만 링크가 되실 거라서 한번 QR코드 한번 해보세요. 핸드폰 찍고 영상 들어가시면 링크 나오거든요. 제가 설명서는 좀 간단해요. 이 설명서 보시면 조금 처음 하시는 분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아까 말씀드린 제작 영상 한번 보세요. 참고가 됩니다. 궁금하신 건 언제든지 블로그나 영상 밑에 질문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이렇게 설명 마쳤습니다. 구매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예쁘게 만들어서 예쁘게 자주 애용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